를 정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각하고 호도법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일반각이라는 것은 시초선이라고 했죠? 시초선에서 어떤 동경까지 이루는 요 각이 알파도라고 했을 때, 요 알파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여기서는 정수,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같은 각이라고 해도 한 동경에 대해서 한 바퀴 회전해서 알파도가 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회전해서 알파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시초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해서 다시 알파만큼 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우리는 360도만큼 더해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호도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호도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호의 길이가 r일 때, 그렇죠? 호의 길이가 r일 때, 이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1라디안. 이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고, 라디안, 호도법하고 60분법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요 각을 1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호의 길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중심각이 1라디안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호의 길이가 R이 된다고 했지. 양변 R로 약분하고 양변에 360을 곱하면 2파이는 360도가 되겠고요. 따라서 파이는 180도다.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기본 값으로 삼각비에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특수각을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0도, 30도 이렇게 특수각을 썼지만, 만약에 이걸 라디안으로 쓴다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0이고, 30도는 6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 45도도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사인 30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2분의 1이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난 시간에 다 배웠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거기에 우리가 배운 호도법을 적용해서 삼각비의 특수각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탄젠트도 0, 루트 3분의 1, 루트 3 무한대 이렇게 된다고 배웠고, 만약에 일반각도 마찬가지로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라디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60도가 2파이니까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 좀 다르게 얘기하면 곱셈기호 생략하고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다고 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삼각함수에 대한 것을 배울 건데, 삼각함수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삼각함수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낼 거예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왜 이러지? 삼각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항상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 요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어떤 점 P가 있어. 그 P점의 좌표가 x, y라고 했을 때 OP를 동경으로 하고 시초선에서 이루는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물론 이 세타는
한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위에 표시한 것처럼 2n파이 더하기 세타로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예각에서만 예각이 아니고 360도 안에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거야.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거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우선 동경 P에 X좌표하고 Y좌표가 있을 때 X의 제곱과 Y의 제곱을 더한 것을 R제곱이라고 하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 하면 요 길이가 OP의 길이가 바로 R이 되는 거야. 요 길이가 R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가 X가 되고 이 길이가 Y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인 세타라는 것은 R분의 Y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R이라고 놓으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라고 정의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그런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삼각비 했던 거랑 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동경이 이쪽에 있어. 동경이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3,2 이런 동경이 있다라고 봤을 때 OP에 대한 각은 요각이 되겠지. 요각이 될 거야. 그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데 이 세타라는 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런데 요 정의한 대로만 계산해주면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3이고 y가 2니까 r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우리가 배운 대로 r을 정의를 한 거야. 그러면 9 더하기 4니까 13이 돼서 r은 루트 13이구나. 그렇다면 요 동경 P에 대한 사인 세타는 R분의 Y니까 루트 13분의 2 R분의 Y니까 그렇죠? R분의 Y니까 루트 13분의 2 뭐 유리화해서 쓰면 더 좋겠죠? 13분의 2 루트 13.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R분의 X에서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이 정의만 알고 있으면 삼각함수는 사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에 따라서 요게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렇게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고 정의한 대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성질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만약에 우리가 1사분면에 있었다면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고 R은 당연히 양수겠지. 그래서 R분의 Y나 R분의 X나 X분의 Y 전부 다 R분의 Y나 R분의 X나 X분의 Y나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양수야. X, Y, R이 다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사분면에서는 모든 삼각함수의 값이 다 플러스예요. 2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될까?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고 R은 당연히 양수잖아. 그러면 X분의 Y는 X가 음수고 Y가 양수니까 0보다 작을 거야. X가 음수고 Y가 양수잖아. 다시요. X분의 Y는 나중에 할게. R분의 Y 먼저 할게. R분의 Y는 R도 양수고 R은 무조건 양수고 Y좌표 양수니까 양수가 될 거고 R분의 X는 R은 양수지만 X가 음수기 때문에 이건 음수가 될 거고 X분의 Y도 역시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사인은 양수지만
이때 코사인의 값하고 탄젠트의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양수.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예요. 3, 4분면에서는 어떻게 될까? 너희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3, 4분면에서는 x가 음수고 y도 음수가 되고 r은 양수가 되겠지. 그렇다면 사인은 r분의 x 음수가 되겠어요. 코사인은 r분의 사인은 r분의 y니까 음수고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음수가 되겠고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x분의 y는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네. 아,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가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4, 4분면에서는 x가 양수야. x가 양수고 y가 음수고 r은 당연히 양수죠. 반지름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자, 이때 사인은 r분의 y 음수가 되겠죠. 코사인은 r분의 x 양수분의 양수가 되고 탄젠트는 x분의 y 양수분의 음수니까 탄젠트는 음수가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각 4분면에서 1, 4분면에서는 모두 양수고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4, 4분면에는 코사인만 이렇게 돼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운 게 아직도 이렇게 1, 2, 3, 4분면을 할 때마다 올, 싸, 탄, 코 이렇게 외웠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얼, 싸, 안, 코 얼싸 않고 얼싸 탄코지만 얼싸 않고 1, 2, 3, 4분면에서 플러스인 삼각함수의 값은 1, 4분면에서 모두 2, 4분면에는 사인 3, 4분면에는 탄젠트 4, 4분면에는 코사인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어떤 교재들은 다 이렇게 써 있어.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일반각과 호도법, 육식분법의 관계를 알아봤고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사분면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성질 한번 볼게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라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 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은 뭐냐면 사인 세타의 제곱을 우리는 앞으로 사인 제곱 세타라고 표시할 거야. 이건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쓰면 이건 다른 거야. 이거는 세타를 제곱한 거에 사인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랑 위에 거랑은 다른 겁니다. 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사인 세타가 r분의 y니까 r분의 y의 제곱이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요거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r제곱분의 y제곱 그 다음에 r제곱분의 x의 제곱이니까 r제곱으로 통분하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인데 우리가 아까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했잖아. 이게 분자가 r제곱이고 분모도 r제곱이야. 따라서 r제곱분의 r제곱이니까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 나온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코사인분의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은 정의에 의해서 r분의 x고 사인은 r분의 y잖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 r분의 y 나누기 r분의 x 번분수 계산하면 되겠죠. r분의 y 곱하기 x분의 y 따라서 x분의 r 따라서 약분해서 x분의 y 탄젠트 세타가 그대로 나오겠지. 탄젠트 세타잖아. 뭐 이거 내가 일부러 이렇게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했는데 이거 그냥 분자분모에 똑같이 r을 곱해서 x분의 y를 써도 되고 이렇게 곱하고 하는 방법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어쨌든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가지고 연산도 여러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뭐 교재 없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 방금 얘기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약자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보면,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를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반지름처럼 원을 그렸는데, 반지름 r처럼 여기에 지금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p가 이렇게 계속 동경이 움직이고 있다, 회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단위원을 그려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이 모양을 좀 잘 익숙하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이 함수들을 차례대로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라고 하고, 이와 같은 함수들을 삼각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각함수의 부호, 사인 값은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서 플러스고, 코사인은 1사분면과 4사분면에 플러스고, 탄젠트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플러스야.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1사분면에서는 모두 다 플러스고, 그 다음에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래서 얼싸탄코라고 그랬죠. 얼싸안코. 얼싸탄코. 이렇게 외운다고 했었어. 아까 배웠던 것들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개념 체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1.5하고 P가 마이너스 3,4예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각각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우선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 R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R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R을 구할 때는 그냥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고, R이 양수인 거. 원래는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양수인 것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은 마이너스 3의 제곱, Y의 제곱은 4의 제곱 16 해서 R이 5가 나올 거야. 따라서 사인은 뭐였지? R분의 Y였어. 그렇지? 빗변분의 높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Y가 높이가 되겠지. 그렇지? R분의 Y는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5분의 마이너스 3이구나. 탄젠트는 X분의 Y라고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즉, 3분의 4야. 여기가 지금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지? 얼싸탄코,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라는 거 확인이 됐죠. 자, 유형 3번. 사인 4분의 3파이, 코사인 4분의 3파이, 탄젠트 4분의 3파이를 구하시오. 야, 갑자기 막 올 게 왔어. 지금 4분의 3파이가 지금 몇 도인지 막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은 이제 많이 해봐서 익숙해지는데, 4분의 3파이는 몇 도인가요? 라디안 호두법으로 한번 바꿔보면, 4분의 3 곱하기 180도,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파이가 180도니까. 자, 이거 약분하면 45가 되고 결국 135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35도면 어디냐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90도가 됐잖아. 요 정도. 요 정도 각이 바로 135도가 될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런데 4분의 3파이라는 것을 바로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4분의 2파이하고 4분의 4파이의 정 가운데가 되겠죠. 4분의 2파이는 2분의 파이고 4분의 4파이는 파이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90도 2분의 파이고 여기가 180도 파이가 되는데, 요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요 사이의 정 가운데가 여기가 바로 4분의 3파이다. 요렇게 계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중에는 금방 익숙해져. 4분의 파이가 45도고 4분의 3파이가 135도라는 거 금방 익숙해집니다. 다시 한번 그려서 문제를 풀어볼게. 자, 135도라는 거는 요 정도 각이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일까? 여기 있는 점들은, 요게 사실은 기울기가, 여기가 이제 4분의 3파이라고 했는데, 여기 45도, 45도인 거잖아.
우리가 그냥 호도법으로 봤을 때 60분법으로 봤을 때 45도 45도인 거잖아. 이게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야. 요즘의 좌표는 x좌표가 1이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y좌표가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점도가 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2,2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a, a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비율은 항상 어떤 각이든 다 똑같은 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탄젠트 4분의 3파이를 구할 때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마이너스 1,1이라고 생각해서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구나. 그럼 r은 어떻게 될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하면 r은 2구나. 따라서 사인 4분의 3파이는 r분의 y 루트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r분의 x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뭐야? 어이구, 파이를 y라고 썼네. 4분의 3파이는 r분의 x 마이너스 1이고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x분의 y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해서 뭐 유리화해서 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게. 자, 삼각함수 값의 부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함수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인이 플러스고 탄젠트가 음수야. 그래. 우리가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였던 부분인데 사인이 양수인 것은 여기밖에 없잖아. 그치? 이때 탄젠트랑 코사인은 둘 다 음수였죠. 그러니까 사인이 양수면서 탄젠트가 음수인 곳은 2사분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2사분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자 2번은 탄젠트랑 코사인의 이게 뭐야?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탄젠트 분의 코사인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탄젠트와 코사인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1사분면은 탄젠트하고 코사인이 둘 다 양수고 2사분면은 탄젠트하고 코사인이 둘 다 음수야. 아, 그러면 여긴 둘 다 부호가 같겠죠.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하고 코사인은 음수거든. 그러니까 탄젠트가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니까 탄젠트 부대 코사인 음수가 되겠죠. 이게 몇 사분면입니까? 제3사분면이 되는 거지. 또 있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코사인만 양수인 부분이고 탄젠트랑 사인은 둘 다 음수인 부분이잖아. 4사분면. 코사인과 탄젠트가 부호가 다르죠. 코사인이 양수고 탄젠트가 음수니까 역시 음수가 되겠다. 그래서 제4사분면도 탄젠트분의 코사인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내용 해볼게요. 밑에 딸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고 부교재로 풀 게 되게 많을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내용은 별로 안 되지만 두 번에 나눠서 한 이유가 이 문제 풀 게 굉장히 많거든. 여러분들 한번 잘 문제를 풀면서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사이의 관계 두 가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어.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된다라고 얘기했어. 이거 우리 아까 다 증명을 했으니까 또 사인 세타의 제곱을 사인 제곱이라고 한다. 사인 세타의 제곱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 아까 초반부에 설명할 때 다 했던 내용이니까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 또 풀어볼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자, 유형 5번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되는데 1번하고 2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고 그랬어. 5-1번하고 6-1번은 너희들이 풀어보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서 지울게요. 아래다 풀어줄게요. 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 제곱 이거를 어떻게 간단히 하라. 처음엔 좀 난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되고 이거를 좀 변형하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아니면 코사인 제곱 세타를 남기고 사인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요것들도 이제 이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1 플러스 사인하고 1 마이너스 사인인데 이거 통분 한번 해볼까? 통분이 가능할까? 1 플러스 사인 세타하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서로 곱해주면 저절로 통분이 되겠고,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 첫 번째 식에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고, 두 번째 코사인 제곱 세타에는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겠지. 그래야 서로 통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야.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자, 이거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자, 어떻게 될까요? 더 쓰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가 한번 빼지고 더해졌으니까 여기에 서로 상쇄가 될 것이고, 남는 거는 뭐냐 하면 남는 거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인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이거잖아, 요거. 그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거잖아. 뭘로 바꿀 수 있어?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겠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역시 약분하면 2가 되겠다. 어때? 가능하죠? 여기 2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것도 요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부호만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요 녀석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이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잘 모르겠어. 그래서 탄젠트 대신에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요 녀석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통분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그렇죠, 여기 1이니까 1분의 1이었잖아 코사인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뭐라, 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야? 1이잖아. 분자가 1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두 번째 곱해져 있는 식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인데, 역시 여기도 코사인 제곱 세타가 서로 약분이 되겠지. 따라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2번 답은 1이 되겠다. 1이 이상하네. 2번 답은 1. 자, 이거 했던 거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형 6번 한번 해볼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일 때 이걸 구하라고 그랬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 만약에 사인 세타를 x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를 y라고 한다면, x 더하기 y의 값이 지금 7분의 1이고, 그 다음에 xy를 구하라는 거거든? 많이 봤던 것 같아.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우리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알면 얘는 구할 수 있는 건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즉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배웠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가지고 x, y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이고 x 더하기 y의 제곱이 7분의 1이야. 7분의 1의 제곱. 요게 바로 2xy,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1, 요거는 49분의 1 빼기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2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49분의 48. 따라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9분의 2로 나눠서 24.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자, 그런데 보통 이제 풀이에서는 또 이게 다른 방법으로 풀면 이렇게 풉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곱셈 공식으로 풀었는데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49분의 1이 되고, 이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니까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49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9분의, 여기서 1을 빼니까 48이 돼서, 따라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9분의 24, 이렇게 답을 적어도 됩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풀었던 것은 여러분들한테 왜 이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두 개 더한 거를 가지고 곱한 거를 구하기 힘들지만 사인하고 코사인은 제곱해서 더하면 1이라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곱셈 공식처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요 하나만 가지고도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이다, 아니면 반대의 경우에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수 문제하고 부교재 이용해서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하는 것까지 연습을 많이 해놓은 다음에, 이게 연습이 다 되면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다음에 삼각함수의 활용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